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. 반짝이는 매력 뒤에 숨겨진 젤 매니큐어의 진짜 비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피부과학이랑 또 재료과학 보고서를 바탕으로요. 여러분의 손톱 건강 지키면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을지 그걸 찾아보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특히 젤 매니큐어가 손톱에 영향을 주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좀 볼 건데요.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상,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, 마지막으로 UV 램프 관련 이슈 이렇게요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여러분 손톱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? 이게 그냥 딱딱한 판, 이게 아니더라고요. 굉장히 복잡해요. 무슨 합판처럼 여러 겹으로 된 구조라고요? 특히 그 제일 바깥쪽이 중요하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맨 바깥층이 벼면판이라고 해서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 전체 구조는 케라틴이라는 벽돌이랑 또 수분하고 약간의 지질, 이게 이제 모르타르 역할을 하는 거죠.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. 아, 벽돌과 모르타르 비유 좋네요. 네. 그런데 아세톤 같은 용매가 들어가면 이 필수 지질, 즉 모르타르를 확 녹여버리는 거예요. 그럼 구도가 약해지겠죠. 생각보다 이 미세한 균형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듣고 보니 시술 과정부터가 좀 손톱에는 부담이겠네요. 맨 처음에 표면 갈아내는 거 있잖아요. 그거부터가 이미 보호막을 깎아내는 거고요. 프라이머도 뭐 산성이든 비산성이든 손톱 표면을 약간 녹이거나 화학적으로 붙이는 거라면서요? 맞아요. 접착력을 높여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한데 손톱 입증에서는 시작부터 좀 힘든 거죠. 아름다움을 위한 첫걸음인데 네, 손톱은 고생 시작이네요. 그리고 이제 램프에 손을 넣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말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냥 건조시키는 게 아니에요? 네. 광중압이라는 화학 반응이에요. 액체 상태의 작은 분자들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거대한 고체망으로 딱 굳어지는 거죠. 그때 왜 약간 뜨겁게 느껴지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특근할 때 있죠? 그게 램프가 뜨거워서라기보다는 화학 결합이 막 형성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. 히칭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열 때문에 손톱에 수분이 좀 날아갈 수도 있고요. 와, 그 열이 화학 반응 때문이었다니 이건 진짜 몰랐네요. 다들 그냥 램프가 뜨겁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사실 가장 큰 손상은 제거할 때 생긴다고 들었어요. 맞나요? 네, 그게 맞습니다. 특히 그냥 막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, 집에서. 네.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. 그러면 손톱 표면층까지 같이 뜯겨 나와요. 이걸 층간 박리라고 하는데요. 뭐랄까, 벽에 붙인 테이프 뗄 때 벽지가 같이 뜯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그래서 드릴로 제거하든 아세톤으로 녹이든 사실 방법 자체보다는 시술자의 숙련도나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느냐, 이게 손상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. 집에서 막 뜯고 싶은 유혹 이거 진짜 강한데. 와, 표면이 같이 뜯겨 나온다니 조심해야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아세톤 제거도요. 이게 젤은 잘 녹이는데 문제는 손톱이랑 주변 피부에 있는 꼭 필요한 유분, 수분까지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요. 아, 유수분을 다 뺏어가는군요. 네. 그래서 제거하고 나면 손톱이 되게 약해지고 하얗게 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조갑 연화증, 백화 현상 이런 게 생기는 거죠. 이런 게 반복되면 손톱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 UV LED 램프요. 이거 안전성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.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인가? 거기 실린 연구 때문에 세포 손상 가능성 얘기 나오면서 걱정들 많이 하셨거든요. 아, 네. 그 연구 결과가 좀 파장이 있었죠. 시험관 내 세포 실험 결과였는데요. 물론 주목할 만한 결과지만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가 내일 시술 받는 환경에서는 위험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게 위험 요인이랑 실제 위험 발생 확률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. 비유하자면 길을 건너는 것 자체가 사고의 위험 요인은 되지만 신호등 잘 보고 건너면 실제 사고 위험은 낮은 것처럼요. UVA가 세포 손상 가능성, 위험 요인은 있지만 우리가 시술받는 그 짧은 시간과 램프 강도를 고려하면 실제 암 발생 확률, 위험은 매우 낮을 거라는 거죠. 일상 자외선 노출과 비교하는 의견도 있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위험 요인하고 실제 위험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. 그래도 뭐랄까 계속 누적되면 어떨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게 있죠. 만일을 대비해서 시술 전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손등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.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.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떨까?
이건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. 여러분이 손톱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팁을 좀 주시죠. 네,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휴식기를 갖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최소 1주, 길게는 2주 정도는 쉬라고 권장해요. 손톱이 다시 수분을 채우고 또 손상된 부분이 자라나서 회복될 시간을 주는 거죠. 휴식기. 네, 중요하죠. 그리고 시술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손등에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UV 차단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. 제거할 때는 절대 뜯지 마세요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절대 뜯지 말기. 네. 아세톤을 쓸 때는 주변 피부를 오일이나 바셀린 같은 걸로 좀 보호해 주시고요. 젤이 충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제거 후에는 즉시 보습이 중요해요. 호호바 오일처럼 침추가 잘 되는 오일 바르고 그 위에 좀 꾸덕한 핸드크림으로 덮어주면 손실된 유수분을 보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. 오일 먼저 바르고 크림으로 덮어주는 거군요. 네, 그게 효과적이죠. 결국 이 모든 건 뭐를 의미할까요?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손톱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보니까 젤 매니큐어는 정말 아름다움과 건강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이 필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점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결국 정보에 기반한 여러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.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우리 손톱은 계속해서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생물학적 시스템이잖아요. 과연 미래의 네일 기술은 이런 손톱의 생리와 어떻게 더 조화롭게, 더 건강하게 공존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